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난 확률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A바 B라는 게 B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정은이한테 아까처럼 펜을 뽑으라고 해서 그 다음 유리미가 뽑을 확률은 당연히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한 후에 달라지겠지만 정은이가 500원짜리를 던지고 유리미가 500원짜리를 던졌을 때 나오는 뒷면의 개수는, 그러니까 뒷면이 하나 나오냐 안 나오냐, 뒷면이 하나 나오냐 안 나오냐 했을 때 그것은 둘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것처럼 조건부 확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어떤 시행이 있고 그것을 다음에 했을지라도 확률이 전혀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고 그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A와 B가 독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독립이란 말의 의미는 결국 이겁니다. PA가 PA바 B. 이때 A바 B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B분의 PA규비라고 말했죠.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얘가 B분의 PA규비라면 PA규비가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PA 곱하기 PB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A규비, 교집합의 확률, 곱셈 정리가 PA 곱하기 PB가 된다면 이 경우를 우리가 A와 B가 독립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을 써요. 교집합의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두 확률의 곱과 똑같다 라고 한다면 그 사건 A와 B는 독립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가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경우고요. 그렇죠? 여사건은 둘 합집합해서 전체 집합이며 두 개가 그 배반 사건일 때 여사건이 돼요. 그러면 독립인 두 사건은 집합에서 어떠한 표현이 되냐는 것이고 그것은 모릅니다.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집합으로, 즉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할 수 없어요. 확인을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는 건 오로지 하나예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봤더니 그게 두 확률의 곱과 똑같다면 그 둘을 우리가 독립이라고 말하며 만약에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면 독립이 아니라면 그걸 종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까 종속인 경우에는 A교비와 PA 곱하기 PB가 같지 않겠죠. 둘 간에 뭐 교집합이 뭐가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례를 들어봅시다. 아까 말했던 정은이가 뒷면이 나오는 동전 하나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는 확률과 의미가 동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는 확률을 구했어요. 그럼 실제로 정은이가 구할 수 있는 건 앞뒤 두 개가 있고요. 유리미도 앞뒤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럼 둘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앞뒤, 뒤앞, 뒤뒤 총 네 가지입니다. 그쵸?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 둘 다 뒤뒤가 나오는 경우 그건 한 가지밖에 없죠. 이게 A교비라는 표현이에요. 쟤도 뒤 나오고 얘도 뒤 나오는 경우 확률. 근데 정은이가 뒤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 유리미가 뒤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그 둘의 곱이 얘와 같나요? 이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독립이라고 말해요. 오케이? 자, 또 아까 했던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색깔펜이 4개 있고요. 검은색 펜이 4개 있다고 합시다. 서로 하나씩 뽑을 거야. A가 먼저 뽑고 B가 뽑을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이 A교비 확률을 구해보겠다는 거죠. A교비의 확률은 얼마예요? 뭔 말이야?
A도 색깔 펜을 뽑고 B도 색깔 펜을 뽑는 거죠. 맞아요? A가 색깔 펜을 먼저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8분의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B도 색깔 펜을 뽑아야 되죠. 얼마예요? 7분의 3이죠. 근데 아까 말했어요. A가 색깔 펜을 뽑을 확률은 얼마? 8분의 4. B가 색깔 펜을 뽑을 확률 얼마예요? A 다음에 B가 뽑을 거야. B가 색깔 펜 뽑을 확률 얼마야? 안 바뀐다니까? 안 바뀐다고. 이 둘 곱하면 이해돼요? 아니죠. 그래서 이 상황은, 이 사건 A와 B는 독립이 아닙니다. 종속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직접 구해서 주어진 상황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A와 B가 독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는 관계식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교재 왼쪽 편을 보면 셋 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 A 여집합과 B, A 여집합, B의 여집합도 역시나 독립이다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독립인지 확인하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얘의 확률이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우리가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되는지를 연산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A와 B가 독립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라는 것을, 즉 교집합이라는 것을 등장시키기 위해 식을 살짝 갈 거예요. 여집합과 여집합의 교집합의 확률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체에서 합집합을 빼면 됩니다. 그렇죠? 이 여집합과 여집합의 교집합 확률이죠. 왜냐면은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얘는 A와 B의 여집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합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A랑 B를 더하고 교집합을 빼는 거죠. 교집합이라는 게 등장했네. 말했다시피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쓸 수 있다 했어요? 저렇게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1-PA -PB 더하기 PA 곱하기 PB가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네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1-PA 1-PB 맞아요? 그리고 1-PA가 PA 여집합, 1-PB가 PB 여집합 성립했죠. 그러니까 A와 B가 독립일 때 A 여집합과 B, A와 B의 여집합, A 여집합, B 여집합이 서로 독립이라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저 넷 중에 어떤 게 독립이라는 게 나오더라도 나머지 세 개가 독립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요. 알았죠? 이때 우리가 이 독립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아까 말했던 동전 던지기 또는 주사위 던지기처럼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독립인 것을 계속 시행한다 해서 독립시행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독립시행이라는 것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떻게 할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그렇죠. 3분의 1이죠. 내가 4번 중에 2번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다고 합시다. 4번 중에 2번 3의 배수가 나왔다는 건 3의 배수가 2번 나오고 3의 배수가 아닌 게 2번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2번,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이 2번이죠. 근데 4번 중에 2번이라면 3의 배수가 몇 번째 나왔어? 첫 번째, 두 번째야, 첫 번째, 세 번째야, 첫 번째, 네 번째야, 두 번째, 세 번째야, 두 번째, 네 번째야, 세 번째, 네 번째야. 모르죠? 그럼 다 세줘야겠죠? 그 6가지가 어떻게 나온 개념이에요? 4번 중에 2번은 이게 나왔다라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이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죠? 이런 거? 기억나요?
물론 중학교 2학년 때는 사시 2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때는 직접 셌지만 이런 문제 눈 똑바로 뜬 마. 벌써 시동 걸어? 그걸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n번 중에 r번 n번 중에 r번 p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n번 중에 r번 p가 일어나고 p가 안 일어난 게 몇 번이에요? n-r번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며 같은 표현이죠. 3분의 1 제곱, 3분의 2의 제곱, 4번 중에 2번 이라는 표현이 NCR이죠. 이걸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근데 이거 뭐처럼 생겼니? 맞죠? 이항정리, 이항계수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항계수를 이용한 뭔가 풀이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줄 수도 있죠. 오케이? 이항계수랑 비슷하게 생겼다 라고 생각해주면 거기까지가 이제 완성. 자, 왼쪽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두 번째 파트는 얘입니다. 왼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독립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으며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 A 여집합 B, A 여집합 B의 여집합도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독립시행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확률로 NCR,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사실 그래서 내가 이항계수, 이항정리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재에서는 NC0의 X의 N제곱 더하기 NC1의 X의 N-1제곱, 뭐 Y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독립시행이 그 표현이거든. 이 표현이거든. 같은 맥락인데 얘랑 얘를 따로 기억하면 실제로 혼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선 제거하려면 애초에 이항 정리부터 아예 다르게 접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이거 바탕으로 우리가 두 번째 파트 개념 설명해 보고요. 이거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유형이 많지 않아요. 유형 12개밖에 없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막 하나의 소단원당 유형이 막 19개, 20개씩 있는데, 그쵸? 성통은 좀 적죠.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좀 더 나갈 겁니다. 네, 진도를 좀 더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진도를 아주 조금 더 나가면, 진짜 조금만 나가야겠다. 그러면은 다다음 주면 진도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다다음 주. 너무 빨리 마무리해라. 그러면은 바로 새로운 교재 이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는 아니고 좀 여기서 C단계 몇 문제씩 골라서 한번 쭉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교재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말부터 해보죠. 399번으로 볼게요.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냥 곧잘 어려워합니다. 곧잘 어려워해서 그냥 대표 문제를 이건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러분이 401번 풀면서 질문을 하든 뭐 풀든 해봅시다. A라는 것은 동전을 한 개를 2번 던진대요. 첫 번째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래요. 그럼 A는 뭐랑 뭐가 있어요? 앞뒤랑 앞앞이 있죠. B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뒤앞, 앞앞이 있죠. C는 뭐예요?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이죠. 앞뒤랑 뒤앞입니다. 이게 A, B, C예요. 이때 독립인지 물어봤어요. 그럼 PA도
PA도 2분의 1, PB도 2분의 1, PC도 2분의 1인데, 그럼 내가 지금 독립인 사건을 골라달라는 건 뭔 말이냐면, 지금 P, A 교집합 B의 확률이 얼마이길 바라는 거예요? 4분의 1인지 물어보는 거죠. 자, 어쨌든 A 교비는 A와 B의 교집합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얘 맞죠. 4분의 1 됩니다. 니은 P, B교 C는 어떻게 돼요? B랑 C의 교집합의 확률이 이 둘의 곱과 같아요? 지금 B랑 C의 교집합은 누구 있어요? 뒤앞 하나 있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디귿 P, C교 A, C와 A의 교집합의 확률이 4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앞, 앞뒤, 뒤앞, 뒤뒤 4개 중에 C와 A의 교집합이 앞뒤로 하나 있죠. 앞뒤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둘의 곱과 동일하죠. 되는 게 맞다. 이게 센에 없는 주제를 하나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센에 없는 주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게 너무 사례가 적은 것 같아서 하나만 이야기해보죠. 독립이다. 근데 좀 까다로운데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보는 걸 원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거로 받아들여줘요.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있는데 천천히 봐주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질 거예요. A라는 것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1, 3인 거죠. B라는 애는 M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M이 누구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가지수가 달라지겠죠. 근데 원하는 것은 A와 B가 독립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M들을 구해달라. 이게 문제입니다. M들을 구해달라. 그럼 뭐 하는 거냐? 네, 진짜 다 대입합니다.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다 해줘야 돼요. 자, M이 1이라고 합시다. M이 1이면 약수 하나밖에 없죠. M이 2면 1과 2가 있죠. M이 3이면 1과 3이 있죠. M이 4면 1과 2와 4가 있죠. M이 5면 1과 5가 있죠. M이 6이면 1, 2, 3, 6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A와 B가 독립이냐는 질문은 교집합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한 결과냐는 거예요. P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이제 내가 PB가 일어날 확률을 따질 거예요. M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B가 일어날 확률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6분의 1이냐, 6분의 2냐, 6분의 2냐, 6분의 3이냐, 6분의 2냐, 6분의 4냐 다 달라지죠. 맞아요? 공간 너무 협소하게 썼네요. 6분의 1이냐, 6분의 2냐, 6분의 2냐, 6분의 3이냐, 6분의 2냐, 6분의 4냐가 됩니다. 그쵸? 원하는 건 뭐예요?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냐는 건데 M이 1일 때는 교집합 몇 개예요? 전체는 무조건 6이야. 전체는 6이에요. 그쵸? 6개잖아. 그 중에 교집합 확률 몇 개예요? 1개죠. 교집합 확률 몇 개예요? 1개죠. 교집합 확률 몇 개예요? 2개죠. 교집합 확률 몇 개예요? 뭐야, 2개라고? 2개 맞죠? 1개죠. 교집합 확률 몇 개예요? 2개죠. 교집합 확률 몇 개예요? 2개죠. 내가 원하는 것은 PA교 B가 과연 얘랑 얘를 곱한 결과냐라는 질문인데 둘 곱하면 6분의 1 돼요? 아니죠? 땡. 둘 곱하면 6분의 1 돼요? 되죠? 둘 곱하면 6분의 2 돼요? 안 되죠? 둘 곱하면 6분의 1 돼요? 안 되죠? 둘 곱하면 6분의 2 돼요?
안 되죠. 둘 곱하면 6분의 2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는 m, 독립이 되도록 하는 m은 2와 6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 다 세주는 겁니다. 이게 수능 특강에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도 자연스럽게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이런 식으로 직접 다 확인해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PA랑 PB랑 PA, 그때마다의 PA 교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일일이 다 체크해 준 다음에 그 중에서 독립인 경우, 즉 곱해서 제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일일이 세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머리를 어떻게 굴리냐?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얘랑 곱해서 얘랑 곱해서 얘가 되길 바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이 A 교비는 어떻게 돼야 되냐? 홀수 한 개와 짝수 한 개를 갖거나 홀수 두 개와 짝수 두 개를 가져야 돼요. 뭔 말이냐면 지금 2분의 1을 곱해서 이 PB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2분의 1을 곱한 게 교집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교집합은 절반이 교집합이라는 거야. B의 개수의 절반만큼이 교집합이라고. 즉 절반이, 어차피 A는 홀수잖아요. 홀수가 한 개 있다면 짝수도 한 개 있어야 되고요. 홀수가 두 개 있다면 짝수도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와 6인 겁니다. 직접 안 판단해도 돼요. 안 세도 됩니다. 이해가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1, 2, 3, 4, 5, 6 중에서 홀수 두 개, 짝수 두 개가 있는 약수가 이런 애 6밖에 없고요. 홀수 하나, 짝수 하나인 거 1과 2가 있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주면 문제가 1부터 8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엄청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수능 특강의 레벨 2 문제예요. 레벨 3. 수능 특강은 우리가 유제, 예제, 레벨 1, 2, 3가 있는데 레벨 2가 요 정도고 요 정도까지는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레벨 3는 여기에서 조건 하나, 두 개가 더 추가돼서 풀이 과정이 보통 한 4줄 더 추가됩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 레벨 3가 어느 정도인지 잘 판단을 못할 텐데 아직은 간단하게 말하면 모의고사에서 상급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최상급 문제 말고요. 상급 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사전 문제고 여러분 학교 기출 기준으로 여러분 학교 기출보다 약간 더 난이도가 높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학교 시험 레벨이 결정되는데 만약에 수능 특강을 하되 레벨 3가 안 나온다 하면은 난이도가 높긴 한데 할 만한 레벨이 돼요. 근데 레벨 3가 나온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학교 시험 레벨이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작년 기출을 풀었는데 그 기출 문제지가 만약 레벨 3를 담고 있는 문제다 하면 여러분 못 건드려요. 건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작년 기출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기출은 작년 수능 특강을 푼 애들한테 적합한 시험 문제라 올해 수능 특강을 푸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막 정확한, 그러니까 그 전보다 좀 더 적합성이 좋은 기출 문제들이 아니에요. 3학년 때는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랑 수능 특강, 교과서 이 세 개를 보는 게 낫지 그냥 막 전년도 기출, 전전년도 기출 보는 건 조금 덜 좋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관건이 되죠. 자,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독립인지 아닌지 뭐만 보면 된다? 교집합의 확률이 실제 둘의 확률의 곱과 같은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404번으로 넘어가죠. A와 B가 독립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P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PA의 여집합 곱하기 PB의 여집합이냐고 물었고요. 맞죠?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 B의 여집합도 독립이기 때문에 교집합의 확률은 확률의 곱과 같게 됩니다. 기억, yes, 니은. PB의 확률은 PB, PA 곱하기 PB 여기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둘을 묶어주면
PB 더하기 PB의 여집합이 얼마가 돼요? 이거 무조건 얼마야? 1이야. 그럼 PB가 PA랑 같냐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독립이라는 것은 오로지 저 왼쪽에 써놓은 것만 의미하지 뭐 확률의 크기가 어떤지는 알지 못합니다. 독립인 다른 말로 이렇게 돼요. A 여집합과 B가 뭐다? 그냥 PA의 여집합이 되는 것. 이게 독립이죠. 맞아요. B가 일어나든 말든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독립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1-PA와 동일하게 되겠죠. 답은 기억과 디귿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410번을 풀 수 있는데 PA교 B가 9분의 1이래요. 근데 A와 B가 독립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이미 PA 곱하기 PB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어보죠. P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의 최대. 뭔 말이에요? 뭔 말이지?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은 우리가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1-P A합 B 이렇게 구하는 게 나은데 A합 B는 1-P A PB 더하기 PA 교 B가 되고요. PA 교 B가 9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9분의 10 마이너스 PA 더하기 PB가 됩니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거의 최대를 구해달라 했거든? 매번 말해요. 최대를 묻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풀이 과정을 가져옵니다. 뭐 아니면 뭐죠? 맞아요. 그래프 또는 산술기하. 뭐겠어요? 산술기하죠. 왜? 곱을 알려주고 지금 최대가 되려면 얘가 어때야 돼? 이거의 최소 구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빼는 애가 작아질수록 숫자가 커지겠죠. 즉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기하를 씁니다. PA 더하기 PB는 어떻게 돼요? 2 루트 PA 곱하기 PB가 되고요. PA 곱하기 PB가 얼마라서? 9분의 1이라서 얘가 3분의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9분의 10 빼기 9분의 6 9분의 4가 내가 찾는 뭐다? 최대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416번.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명에 대해서, 7개에 대해서 대진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A가 부전승으로 먼저 배정되어 있대요. 이렇게. A와 B가 시합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시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기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냐? 첫 번째, B가 여기에 있으면 몇 번만 이기면 돼요? 1승 하면 되죠. 눈 떠. 1승 하게 되면 됩니다. 1승 할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B가 만약 여기에 있어요. B가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몇 승을 해야 돼? 여기 있는 B가 몇 번 이겨야지 A를 만날 수 있어요? 2번 이기고요. A는 몇 번 이겨야 돼요? 1번 이기겠죠. 그래서 3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시합을 하려면 이 둘을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맞아요? 네. 자, 왜 틀렸을까요? 내가 뭘 고려하지 않았어요? B의 위치. B가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확률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쵸? B가 여기 오른쪽 2개에 있을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일 거고요. 왼쪽 4개에 있을 확률은 전체 6가지 올 수 있으니까 6개 중에 4개, 3개 중에 3분의 2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둘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6분의 1과 6분의 12분의 1을 더하는 거라서 12분의 3. 결론적으로는 얼마? 4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B의 위치 또한 따져줘야 된다는 게,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전파트에 있던 거에서 조건방위를 할 때 어떤 주머니를 고르는지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뽑는 걸 셌던 것처럼 얘 위치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몇 승이 필요한지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어서 420번. 대학교에서 졸업시험을 2번 본대요. 1차는 모두 치르고 1차에서 통과 못한 애들만 2차를 치러서 어쨌든 합격한 애들이 통과래요. 1차, 2차. 1차는 통과할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1차에서 떨어진 4분의 3이 2차로 가서 붙을 통과할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건 뭐야? 5명 중에 3명이 졸업시험을 통한대요.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은 1차에서 통과할 수도 있고 1차에서 떨어진 다음에 2차에서 붙어서 합격할 수도 있죠. 맞아요? 오케이? 5명 중에 3명이 이렇게 돼서 합격하고 나머지 2명은 떨어지는 확률을 따져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지? 그 3명은 어디서 합격했어요? 뭘로 합격했어? 나눠서 풀면 되겠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았죠? 그냥 합격이 2분의 1인 겁니다. 둘 중에 합격이든 어쨌든 합격이 2분의 1이잖아. 그쵸?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5명 중에 3명은 합격을 했다. 나머지 2명은 뭐 했다? 떨어졌다. 이거의 답입니다. 이걸 케이스를 나눠서 풀려고 하는 순간 망가집니다. 이거 아마 못해요. 이게 너무 세분화돼서 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생각대로 한다면 5명 중에 3명이 이걸로 합격하는 경우 3명 중에 2명은 이걸로, 1명은 이걸로, 3명 중에 1명은 이걸로, 2명은 이걸로, 3명 중에 3명 다 이걸로 합격한 경우를 다 나누어서 세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2명도 이제 2명은 무조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1차, 2차 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걸 다 따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수고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합격을 한 거잖아. 그치? 합격을 뭘로 했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32분의 10, 16분의 5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 더 해달라 했네요. 답은 21이겠죠. 이와 같이 계산해주면 되겠다. 426번 보도록 합시다. 426번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이거 중학교 2학년 그 시험지에 있더라고요. 진짜 첨보중학교 2학년 시험지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플러스 1.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반시계.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1. 그랬을 때 4번 던져서 C에 올 확률은 뭐 이런 거. 요게 이제 첨보중학교 시험 문제예요.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있었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주사위를 4번 던져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C에 도착해요? 3번 한 번 나오거나 한 번, 3번 나오는 거 맞죠? 그럼 4번 중에 3번 뭐하고? 3의 배수가 나오고 맞죠? 3의 배수 3분의 1 아니야? 아니면 4번 중에 한 번만 3의 배수 나오고 나머지는 3의 배수가 안 나온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됐지.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문제야. 기억나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죠? 요 문제랑 흡사합니다. 이 문제랑 흡사해요. 이게 독립시행이야. 사실은 이제 와서 우리가 말하면 독립시행이야. 그때는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고 그냥 개수를 다 가지수를 다 세서 했지만 중학교 때는 진짜 일일이 셌죠. 그래서 4번 중에 3번이라는 것도 실제로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독립시행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근데 그 중학교 때보다는 당연히 난이도가 좀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그림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를 지날 확률이라는 표현이에요. 몇 번 던졌을 때 몇 번 던진지도 말 안 해줬네. 여기서 출발하는 애가 4 이하가 나오면 x에다 플러스 5 이상이 나오면 y에다 플러스 1을 해서 여기를 지날 확률을 구해달래요. 어떻게 해야지 저기를 지나지 고민을 해요. 그러다 생각합니다. 오케이. 0,0에서 x에다 플러스 3하고 y에다 플러스 1하면 요 점을 지나죠. 맞아요? 그럼 여기 지나는 확률은 얘겠지. 자, 그럼 얘 지날 확률은 어떻게 따질까요? 여기 지날 확률에서 여기 지날 확률 더하면은 그게 내가 찾는 여기를 지날 확률이잖아. 맞아? 그래요? 그럼 여기 지날 확률은 어떻게 세죠? 얘는 x 3번, y 1번이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중복돼서. 그러면은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집합을 뺀다.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 난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중복되지 않은 걸 더하면 되잖아. 그치? 내가 원하는 건 저 3,2를 가는 건데 중복이 안 되게 가달래.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되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 말이야? x 2번, y 2번을 가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뭐 한다? x를 플러스 1 해달라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x 3번, y 한 번 뜨는 건 뭐예요? 4번 중에 3번 x 뜰 확률은 얼마야? 4 이하가 뜬 거죠. 한 번은 뭐예요? 4, 5 이상이 뜬 겁니다. 얘는 4번 중에 2번은 4 이하가, 나머지 2번은 5 이상이.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떠요? 반드시 4 이하가 한 번 더 뜬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해 주는 거고요. 계산해 주는 건 81분의 4 더하기 81분의 16. 잠깐만, 8, 2, 16. 8, 4, 30이 아니야? 네. 곱하기 여기 2의 세제곱을 안 했죠. 81분의 48이고 답은 얼마예요? 27분의 16.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짝짝 간단하죠? 질문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